1545년 조선의 13대 왕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하자 12세의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성년이 아니었던 명종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조선의 권력 지형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린 왕을 앞세운 문정왕후가 직접 권력을 장악하고 그녀의 오빠인 윤원영을 비롯한 외척 세력이 조선 정치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왕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아닌 섭정에 의해 움직이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의 궁궐은 단순히 왕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치열한 권력 다툼의 중심이자 수많은 인물이 흥망성쇠를 겪었던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특히 문정왕후의 섭정 기간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격렬한 정치적 암투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반복되었던 시기로 기억됩니다. 문정왕후의 등장은 단순히 어린 왕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냉철함이 숨겨져 있었고, 이는 조선의 정세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시 조정은 크게 두 개의 외척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종의 외숙부인 윤임이 이끄는 대윤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명종의 외숙부이자 문정왕후의 친오빠인 윤원형이 이끄는 소윤 세력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인종의 즉위 이후 대윤이 우위를 점하며 소윤을 견제하는 형국이었죠. 하지만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명종의 즉위는 이 권력 균형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문정왕후의 섭정 시작과 함께 소윤 세력은 날개를 달았고 대윤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파벌 싸움이 아닌 조선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45년 명종 즉위 직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사화 중 하나인 을사사화가 발발합니다. 이는 문정왕후와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이 대윤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윤원영은 자신의 누이인 문정왕후의 권력을 등에 업고 대윤의 수장 윤임을 비롯한 인종의 외척들과 사림학자들을 모함했습니다. 그들은 윤임이 명종을 폐위하고 봉성군을 추대하려 한다는 거짓 역모를 꾸며 죄를 씌웠습니다. 이러한 음모는 조정의 깊은 공포와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을사사화는 단숨에 수많은 고관 대작과 사림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임은 물론 유관, 유인숙 등 대윤의 핵심 인물들이 처형당하고 이연적, 노수신 같은 저명한 사림 인사들도 유배를 가거나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조선의 지성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피바람 속에서 윤원영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문정왕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조선의 모든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사병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민심을 위협했고 매반매직과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오빠인 윤원영이 벌이는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어린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었죠. 그녀의 섭정 아래 명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으며 나랏일은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손아귀에 놀아났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에 시달렸습니다. 윤원영의 전횡과 척신 정치로 인해 민생은 파탄나고 국가는 피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왕과 조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특히 문정왕후는 불교를 숭상하여 보우스님을 등용하고 선종과 교종을 다시 통합하는 등 불교 중흥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교를 근본으로 삼는 조선 사회에서 사림 세력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백성들의 불만만 가중시켰습니다. 섭정 기간 동안 문정왕후의 권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그녀는 20년 가까이 명종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했고 그 기간 동안 윤원영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조선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남용은 결국 수많은 희생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에는 끝이 있는 법. 1565년 문정왕후가 65세의 나이로 승하하자 섭정기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드디어 성년이 된 명종은 오랫동안 어머니와 외숙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왕권을 되찾을 기회를 맞이합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윤원영의 전행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명종은 문정왕후가 승하하자마자 윤원영과 그의 아내 정난정의 죄상을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들은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수많은 부정부패와 살인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정난정은 인종의 부인 공회빈 박씨를 독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원영은 권좌에서 축출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정난정 또한 독살 혐의로 고초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문정왕후의 섭정기간 동안 천하를 호령했던 외척 세력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이 얼마나 덧없고 그것을 남용했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외척 세력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명종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황폐해진 국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을사사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사림 세력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섭정 기간은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 후유증은 오랫동안 조선의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시대는 권력의 본질, 외척의 폐해, 그리고 민생을 도외시한 정치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왕이 있어도 왕이 아닌 시대는 결국 백성들의 고통과 국가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을 쥐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조선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통해 현명한 통치와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타인을 짓밟고 얻은 성공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냉엄한 진실. 그것이 바로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함,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이 있고 몰입감 넘치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